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윈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윈팩이 어떤 기업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 가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팩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패키징 쪽에서 주로 매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 비중을 보더라도 80% 이상, 85%까지도 패키징 쪽에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 분야, 반도체 테스트 전 부분에서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로브 테스트, 웨이버 따는 테스트고, 그 다음에 패키지 어셈블, 패키지 단계, 마지막 모듈화된 파이널 테스트에서도 일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도 매출의 12% 정도를 이 부분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회사의 매출 비중도 크지 않고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성장성을 보일지 관심의 영역에 두고 체크해야겠습니다. 현재 회사 매출의 대부분 그리고 실적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그 패키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이 뭔지 어떤 작업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웨이퍼 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칩을 새로운 기판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하나의 칩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전방위 산업들이 더 고도화된 성능을 요구하잖아요. AI라든가 아니면 CPU, GPU도 더 고성능의 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맞게 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쌓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징의 그 기술 가치도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높아지고 있고 이 시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윈팩은 현재 FPGA 방식의 칩을 주요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파인 피치 볼 그레이 어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기판에 칩을 쌓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방식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이제 고밀도, 그다음에 고용량, 고집적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는 M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는 이렇게 한정된 패키지 안에서 여러 기능의 칩, 뭐 낸드나 날 플래시, SRAM, DRAM 등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칩이 보다 고용량, 고집적 패키지가 되겠죠. 그리고 COB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저 기판에다가 실리콘 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 등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기적 성능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BOC 같은 경우에는 보드온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슬롯을 통해서 직접 실장하는 방식으로 열적, 정기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COB, BOC 두 가지 방식은 보다 좀 효율과 안정감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MCP 같은 경우는 고용량 고집적 패키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처럼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중요한 방식인 플립칩 방식, 칩을 뒤집어서 사용하면서 효율을 높여주는 방식에도 대응해 가고 있는 윈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팩을 보실 때 윈팩 주주뿐이 아니라 어부 반도체 주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현재 최대 주주는 어부 반도체로 되어 있고 윈팩의 실적은 어부 반도체 연결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윈팩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윈팩의 예전 주 고객사는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 시장 매출이 무려 75%에 달할 정도로 하이닉스의 주 협력사였거든요. 현재도 이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2023년 하이닉스의 HBM 이슈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테마적으로도 등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만으로 가기에는 매출의 이런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하이닉스양 매출은 9%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한 삼성전자 매출이 58% 정도까지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이닉스가 좀 투자를 줄이고 외주를 줄일 때도 삼성전자의 매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다면
윈팩은 예전과는 다르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다 고객사로 두고서 반도체 사이클을 충분히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액은 이렇게 변동을 좀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도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다시 한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에도 한번 적자였었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년 연속 적자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반도체 사이클 속에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아직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향후 사이클이 왔을 때 이 부분이 그래서 얼마만큼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하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사와의 관계 역시 앞으로 매출 비중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윈팩은 반도체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